자, 당사는 일시 소유 목적으로 주식회사 3호건설의 주식 1000주를 수표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취득 시 액면 단가는 5,000원이고 매입 단가는 7,000원이고 증권사 수수료 7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일시 소유 목적이다라고 하고 그냥 주식을 샀다면 시장성 있는 걸로 간주를 하니까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을 한 거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샀으니까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올 거고 우리가 현금 지급하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에는 현금이고.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단가는 우리는 액면가액에 사는 건 없다라고 했죠. 그럼 7,000원에 1000주니까 얘는 수수료는 우리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700만 원만 쓰고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에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고, 자, 얘는 우리는 707만 원을 현금으로 처리했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의 우리 취득 시 수수료는 900번대인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걸 아는지 이렇게 질문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 900번대인 영업 외 비용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5월 25일 3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농협으로부터 차입하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1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 설정 수수료 30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좌 예입하였다. 담보 설정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하되 분류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것. 제가 900번대에 수수료 비용을 쓰는 경우가 두 개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가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고 하나가 문제에서 지금처럼 요구할 때 수수료 비용 영업외 비용 처리하라고 요구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댔죠. 자, 그럼 우리는 1억 원을 차입한 거는 회계상 거래가 맞는데 담보로 제공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그죠? 담보 제공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고 300만 원 수수료 빼고 들어왔으니까 9,700만 원만 들어왔겠네요. 당좌 예금에는. 그리고 300만 원을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데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분개해 보면 차변에 우리가 당좌 예입했다 했으니까 당좌 예금에 돈 들어오는데 9,700만 원만 들어왔고 우리는 3년 상환 조건이니까 우리는 장기죠. 장기 차입금이다라고 해야 되고 이 돈은 농협에서 빌렸어요. 그리고 금액은 1억 원이다. 그럼 차이나는 이 300만 원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고 금액은 300만 원이다. 다음 5월 31일 아람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받으러온 550만 원이 만기되어 추심 의뢰하고 추심 수수료 1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다. 자, 이번엔 어음의 추심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음이 만기되었으니까 받을 어음을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받을 어음을 지워주고 금액은 550만 원이고 차변에는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추심 수수료 10만 원 빼고 540만 원만 들어오고 차이나는 이 10만 원은 우리는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1호로 처리할 건데 이 추심 수수료는 판관비인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죠. 자, 이번 세 개의 문제는 전부 다 수수료 비용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문제였네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컴퓨터에서 우리가 지금 입력을 할 건데 보시면 수수료 비용을 우리 데이터 만들 때 잘못 만들어서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뭐 사용의 용도로 만들었는데 시험 때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하세요. 두 개 중 뭐 두 개인데 어느 건지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했던 세 개만 컴퓨터에 입력을 할게요. 저 첫 번째 거 분계 틀렸다, 그죠? 보니까 우리 주식은 수표 발행해서 취득했고 수수료만 현금 줬네요. 그죠? 그럼 얘는 우리 700만 원은 우리 수표 발행했으면 당좌 예금에서 나갈 거고 수수료만 현금으로 빠진 거다라고 수정해야 되겠죠? 제가 그냥 그때 현금만 받네요. 지금 5월 22일 문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천주는 수표 발행하여 취득했다는데 제가 그 부분 놓쳤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프로그램 메인 메뉴로 오셔서 메인 메뉴에 오른쪽에 보시면 회사라고 적혀 있는 버튼 있죠. 메인 메뉴 오른쪽에 회사라고 적혀 있는 메뉴. 이제 회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책에 회사 코드 1113번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우리 회사 코드 선택하게 되고 1113번 하시면 이 회사 보이시죠? 자, 이걸 이제 엔터 치고 선택해서 들어가면 이제 위에 1113번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 확인되시나요? 이제 바꾸셨으면 이제 이거 회사를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 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그냥 아예 기초 문제였고, 자, 지금부터가 이제 시험에서 그냥 이런 스타일 형식으로 조금씩 나와요. 자, 그럼 6월 5일 날 매출 초 주식회사 현대전자로부터 받을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을 LG전자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배서 양수받다. 이번엔 우리가 배서 양도가 아니고 배서 양수를 받은 거예요. 그럼 상대는 현대전자가 나한테 외상 매출금 갚으면서 LG전자한테 받았던 어음을 저한테 준 거예요. 어떤 사항인지 사항은 파악되시죠? 자, 그럼 저는 일단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쓰고, 이건 이제 현대전자한테 어떤 어음이든 받았으니까
이제 외상 매출금은 지워지고, 자, 다음 차변에는 우리가 배서 양수 받았다고 했을 때는 배서 양수에 포인트 두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은 거예요. 내가 발행한 게 아니고 다른 회사가 발행한 거. 그럼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 받으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럼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으로 일반적인 상거래 연속이죠. 그래서 얘는 받을 어음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을 어음은 우리가 1차적으로 만기가 되면 LG전자한테 우리가 돈을 받겠죠. 발행한 회사인. 그래서 여기에는 LG전자라고 써두는 거예요. 금액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다음 6월 12일 사채 액면 5천만 원을 액면단가 1,000원에 대하여 9,500원에 발행하고 사채 발행비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당좌 예입하다. 자, 이번에 사채를 발행한 거죠. 그럼 일단 분계에서는 우리가 사채 발행했으면 대변에 사채라고 쓸 거고,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에 발행했는지가 정확하게 안 적혀 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액면가가 5천만 원인데 이 사채도 조각이 나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액면가가 10,000원이라는 건 사채가 5,000주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 5,000주인데 지금 얘가 5,000주인데 우리 문제에서 9,500원에 발행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4,750만 원에 우리가 발행을 한 거네요. 그런데 이 4,750만 원에서 지금 사채 발행 비용 100만 원을 빼고 받았으니까 우리는 4,650만 원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 당좌 예금으로 4,650만 원이 들어왔고 차이나는 350만 원은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죠.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 다음 6월 24일 생산직 사원의 기술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2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 88,000원을 원칙 징수한 나머지 대금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그냥 눈에 툭 들어오는 게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대요. 그럼 일단 대변에 보통 예금이 돈이 나갈 거고 차변에는 우리가 직원들 교육시킨 거죠. 그럼 직원들 교육시키면 계정 과목은 교육훈련비. 그럼 얘는 교육훈련비가 되고 교육훈련비는 총 200만 원인데 우리는 이 200만 원에서 원천징수 88,000원을 빼고 보통 예금에서 191만 2천원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88,000원을 계정 과목 뭐라고 하죠? 우리가
대신 납부하려고 징수하는 걸 예수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예수금이 되겠네요. 다음 6월 29일 당사 주주로부터 제품 매장 건물 착공을 위한 부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토지의 공정가치는 2억 원이며 취득세와 등록세 6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기준시가는 1억 5천만 원이다. 자, 일단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우리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은 공정가치로 인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2억 원은 공정가치로 쓸 거고, 취득세 등록세는 왜 취득시 부대 비용이니까 포함시켜서 토지의 취득원가가 될 거예요. 그럼 이 기준시가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얘는 우리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거 세금 계산할 때에 건물과 토지를 합친 과세 가격이 기준시가죠.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자우 수업할 때? 처음 이야기한 거죠. 이거 우리 쓰는 거 아니고 함정이에요. 근데 꼭 시험이 5월달이나 6월달이나 7월달에 이 글자를 한 번씩 내요. 왜냐면 6월달 기준에서 종부세 내는 시기거든. 재산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에 뉴스에서 얘가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걸로 현혹되니까 그쯤 되면 좀 많이 이 정보를 내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 함정이에요. 자, 그냥 공정가치로 무상수증은 인식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제품 매장 건물 착공 위한 부지, 땅이죠. 토지를 취득하는 거고,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이건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건데, 이 자산 수증 이익은 공정가치로 인식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600만 원은 취득세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 그럼 토지의 취득 가격은 공정가치에 우리는 취득시 부대 비용을 포함한 2억 600만 원이 우린 토지의 취득 가격이 되겠죠. 그죠? 다음 6월 30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 1174만 원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1121만 5천 원을 상계 처리하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미지급 세금으로 세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그럼 이건 제가 아직 부가가치세 안에서 전에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매출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세액의 개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자, 이 부가세 예수금은 보면 얘가 예수금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예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던 거에 개정 과목의 특징이 우리가 대신 받아서 납부하는 거죠. 지금 매출세액이 우리가 대신 받아서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빈번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정 과목을 둔 거예요. 그럼 예수금의 성격은 부채죠. 얘는 부채라서 대변에 있는 거예요. 또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개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부가세 대급금은 내가 다시 돌려받을 환급세액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 자, 그럼 매출세액이 있고 매입세액이라는 애가 있으면, 예를 들어 매출세액이 1000만 원이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600만 원이면 우리는 이걸 빼고 400만 원만 내면 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평소에는 얘는 부채니까 대변, 그리고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다가, 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반대로 써주게 되겠죠. 그죠? 정리하는 분계는, 그럼 우리는 6월 30일 날 정리해서 다음 달 25일인 7월 25일 날 얘를 낼 거다라고 차이 나는 금액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예수금이 부채니까 얘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인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나오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게 돼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는 것. 자, 이렇게 위치가 정리하는 분계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쪽에 써줘야 정리를 할 거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문제에서 부가세 예수금 금액을 알려주죠. 시험에서도 나오면 무조건 알려줘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에 장부 잔액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는 금액을 이렇게 문제에서 알려주면 위치만 이렇게 잡고 기억하시고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쓰면 돼요. 그럼 1174만 원의 매출세액에서 1121만 5천 원의 매입세액이면 지금 대변이 52만 5천 원이 모자라게 되네요. 자, 이 금액을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 세금 납부할 거라고 지금 문제에서도 미지급 세금이라고 써두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돈을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처리해 둘 거예요. 우리 이번 6월 30일 것까지만 우리 분계를 또 컴퓨터에 입력을 할게요. 자, 일반 전표 6월 달로 가서 네, 또 7월 1일자를 봅시다. 자, 당사는 우리은행과 당좌 거래를 개설하고 당좌 개설 보증금 1,000만 원과 당좌 예입액 1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 납입하다. 당좌 개설 보증금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등록할 것. 자, 그럼 이제 우리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개정 과목 질문하는 문제죠.
자, 그럼 당좌거래개설보증금은 우리는 계정 과목을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좌개설보증금 1,000만 원하고 당좌 예배 100만 원에서 보통 예금에서 1,100만 원이 나가는 거고, 특정과 예금에는 우리가 1,000만 원만 들어오는데, 자, 이 계정 과목에는 제가 거래처 써야 되는 거 절대 잊지 말자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 예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7월 3일 주식회사 현대전자로부터 토지 5천만 원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고 대금은 약속 어음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대변에는 어음을 발행해 준 거고, 차변에는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샀네요. 자,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사면 우리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투자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고, 대변에는 어음 발행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다. 우리는 현대전자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다음 7월 11일 원재료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00만 원의 원재료가 소실되었다. 원재료에 대해서는 타계정 대체 적용을 선택하며 당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럼 원재료가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재해를 당한 거죠. 그래서 재해 손실이라고 처리할 거고, 그리고 재고 자산이 없어진, 화재가 나서 없어진 건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죠. 그래서 타계정 대체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시험에선 이런 표현 아래쪽 가로 있는 거는 그 타계정 대체라고는 안 써줘요. 자, 그럼 원재료 없어진 만큼 지워줄 건데, 자, 타계정 대체 적용 8번을 하고, 그리고 차변에는 재 손실이다 4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7월 16일 지난 5월 22일에 취득한 주식회사 3호 건설 주식의 시가 상승으로 보유 중인 주식의 2분의 1을 8,5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그럼 일단 우리 보통예금으로 돈 받은 건 알겠고, 그럼 우리가 처분한 게 5월 22일 날 바로 왼페이지 28번 문제에 보면 단기매매 증권으로 장부에 700만 원 적어뒀던 거죠. 5월 22일 날. 그럼 700만 원의 주식에 지금 2분의 1을 팔았으니까 절반을 지워주면 되겠죠.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사왔던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350만 원만 지워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대변에 우리가 판 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장부에 적혀 있던 거 700만 원의 절반인 350만 원이고, 차변에는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는데 몇 주인지도 봐야겠네요. 이때 우리가 산 게 총 1000주였죠.
그럼 천주를 지금 8,500원이니까 850만 원에 죄송해요. 절반이니까 850만 원에 850에서 8,500원에 500주 하면 우리는 425만 원이 되네요. 425만 원이 되겠죠. 지금 8,500원에 500주 한 거예요. 지금 천주의 절반을 판 거니까 500주 판 거죠. 그럼 차이 나는 75만 원은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겠죠. 그런데 지금 얘가 아마 프로그램 안 만들어져 있으면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으로 처리를 하셔도 돼요.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다음 7월 24일 짱 주식회사에 수출한 3만 달러 제품의 외상대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자, 그럼 3월 20일 날 우리 선적일 날에 3만 달러 수출하면서 우리는 달러당 1,000원이다라고 적어뒀겠죠. 그럼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선적일에 우리 외상으로 제품 팔면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적은 금액이 우리는 3만 달러에 그때 달러당 1,000원이었기 때문에 이때 3천만 원이라고 장부에 적어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결제일인 오늘은 우리한테 돈 들어오는 게 3만 달러인데 오늘 환율이 1,180원에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3,540만 원이 들어오게 되겠다는 거네요. 그럼 우린 장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은 3천만 원을 지우고 보통 예금에 들어온 건 3,540만 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우리 장부에 선적한 날 3월 22일에는 우리 장부에 외상 매출금이다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 걸 이제 회수하니까 지우고 여기는 거래처 짱 주식회사가 들어올 거고, 그럼 차변에는 우리 보통 예금에 돈 들어오는데 3,54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차이 나는 금액이 540만 원만큼 이 금액을 우리는 이번에 이익 봤죠? 3천만 원 들어온다 했는데 3,540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얘를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줘야 되죠. 외화가 아니에요. 외환 차익이에요. 자, 다음 7월 27일 생산직원 일 안에의 퇴직으로 퇴직금 1,000만 원 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73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차익을 전액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할 것. 자, 그럼 지금 이번엔 직원이 퇴사를 했죠. 자,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장부를 조회해야 돼요. 자, 우리 문제에서 자, 무조건 장부를 조회하는 게
첫 번째가 우리 대손 발생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할 거고, 자, 직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조회를 할 거고, 그리고 자본 거래가 있으면 자본 우선 상계를 위해서 자본금 계정 아래를 조회하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얘네들은 지금 제 방식으로 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조회를 할 거예요. 얘네들을 이건 지금 우리가 연습 예제니까 뭐 장부 조회하라라고 적혀 있는데 시험에는 뭐 장부 조회하라고 안 적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장부 조회하러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직원이 퇴사한 상황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조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오늘 날짜 7월 27일자로 해서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서 날짜 7월 27일, 자, 위치가 비유동 부채니까 여기에 있을 거예요. 컨트롤 F에서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찾으시면 바로 그 위치로 가요. 그럼 지금 우리가 확인할 거는 잔액 적혀있는 이쪽 1억 원이 있죠. 1억 원 있는데 지금 우리가 퇴직금은 1,000만 원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다 끌어 써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1억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자, 이제 우린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 원을 다 끌어 쓰고, 다음 우리는 73만 원 원천징수했어요. 예수금 73만 원이 쓰고, 그럼 927만 원은 우리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또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월은 7월 달로 변경을 하시고,